국내에서 지금 한창 이슈화가 되고 있는 증권성 토큰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제도 짚어봤어요. 어제도 짚어봤는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모양새가 이게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증권성 토큰을 상장 폐지해라 이런 말을 진짜 금융위가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걱정하거나 우려하거나 우리가 쫄 필요가 없는 맥락이다. 그런 의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조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짚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잘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만 지금 혹시 라운드업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면, 일단 금융이랑 닥사가 만나서 이런 증권성 미팅을 증권성 토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가 되긴 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위가 닥사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성 토큰을 상폐해라 이렇게 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랬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 이걸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일반 투자자들은 야, 이러면은 증권성 토큰, 그러니까 증권 성격을 가진 토큰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줄줄이 다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상폐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 핵심은 증권성 토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는 게 아니고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상장 잘 돼서 잘 거래되고 있는 걸 증권 성격을 떴다라는 이유로 상장 폐지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상장해서 거기서 거래해라. 일단 이게 첫 번째 맥락이고, 또 하나는 증권형 토큰, 증권성 토큰을 보통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이 코인을 놓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종류가 굉장히 많죠.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 시키면 그게 증권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미술품, 고가의 미술품을 토큰화 시켜서 그걸 공개해서 STO를 거쳐서 지분을 나눠 가질 때는 그게 또 증권성을 띌 수 있으니까 그게 증권성 토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 일부 코인이 만약에 증권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증권성 토큰이 되니까 그거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가 돼야 한다, 뭐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당연히 닥사 입장에서는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수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면 거래소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거래소 수수료가 중요한데 거래 수수료가 줄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장을 바로 밝혔어요, 어제. 증권성 토큰이 지금 거래소에 상장된 건 없어. 우리는 현행법 준수하면서 거래 지원 잘하고 있어. 그리고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권성, 그 자체는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 지원하고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에 증권성 토큰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상장 폐지할 게 없어. 그냥 우리는 잘 지금대로 할게.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거죠. 재밌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위가 증권성 토큰의 기준은 거래소 니들이 알아서 해. 여기 가이드라인 보고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팩트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렇게 보도가 돼 있는 것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일이 또 이어서 벌어졌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밝힌 건데, 증권형 토큰 민간 협의체를 만들 거야. 이름은 아직 가칭이긴 한데 STO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코인이 ICO를 하고 기업이 IPO를 하듯이 증권형 토큰은 STO를 하는데 STO 얼라이언스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의 닥사와 같은 그런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닥사와 딱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죠. 야, 닥사에 지금 상장돼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증권형 토큰 일로 갖고 와, 일로 내놔. 이렇게 약간 밥그릇 다툼을 할 가능성을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지금 닥사가 어제 딱 우리 증권형 토큰 상장시킨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지금 민간협의체 STO 얼라이언스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명분은 있어요. 증권형 토큰 지금 가이드라인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발표가 되기 전에 미리 혼선을 조금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물론 당연히 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상으로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이 실물 자산 기업, 또 STO 관련 가상자산 사업자 다 참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을 조금 문호를 열어서 다양한 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이 STO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규모 자체 사이즈를 좀 키우겠다라는 의도가 확 보이죠. 예, 머리를 좀 지금 엄청 짱구 굴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참 이럴 법도 한 게,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이런 입장을 밝힐 법도 한 게, STO 이 증권형 토큰 공개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꽤 커요. 이 주식이나 채권 이런 기존의 오프라인 자산들을 토큰화 시켜서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 거액 막 50억 100억짜리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해서 지분을 나누게 되면 그게 이제 증권형 토큰 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또 고가의 예술품 등 예술품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술품을 토큰화 시켜서 지분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건 역시 증권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STO에 해당한다 라고 지금 이들은 주장하고 싶은 거죠. 기성 레거시들, 기성 레거시 금융사,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만큼 섹시한 게 없어요. 웹3 블록체인은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디파이 영역에서 금융권에서는 그걸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당장 지금 국가적으로도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대항마로서 중국, 러시아 이런 브릭스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으로 스위프트, 야 니네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웹3는 이미 하나의 지금 어떤 패러다임이 된 겁니다. 지금 트렌드이자. 그래서 금융권에선 이걸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모호한 게 증권사의 어떤 스탠스인데, 증권사에서 딱 지금 받아먹기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지금 딱 와준 겁니다. 밥그릇 바로 앞으로. 그래서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하고 이런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토큰화가 되겠어요 앞으로. 블록체인 시대가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이런 토큰화 속도도 더 빨라질 거고, 뭐 콜롬비아 정부에서 리플레저를 기반으로 부동산을 NFT화 시켜서 거래를 하도록 기록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것들, 미래에 어느 블록체인 시대가 더 활성화된 시대가 되면 이런 것들은 더 빨리 속도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지금 얼리 어답터의 어떤 시점에서는 지금 증권사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각 증권사별로 열심히 뛰어들고 있어요. 뭐 키움, SK, KB, 신한투자증권, 굉장히 대표적인 지금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작업들 하고 있고, 아마 이걸 통해서 굉장히 좀 하나의 새로운 도약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암호화폐 토큰 이슈,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어떤 게 증권 성격을 띠냐,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리플 소송을 통해서 미국에서 일단 증권형의 기준, 그러니까 증권 성격의 기준, 암호화폐가 증권 성격을 띌 때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미국에서 리플 소송이 나온 결과, 그걸 보고 국내에서도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그런 거 아니. 지금 이거는 암호화폐 가상자산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더 큰 시장, 더 큰 시장 전체를 향해서 산업의 어떤 물꼬가 지금 튀어질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실제 플레이어들,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이런 뭐 뮤직하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미술품 관련된 STO 관련 증권형 토큰들도 아마 조금 더 이게 본궤도에 올랐을 때는 우리가 관심 갖기에도 재밌는 상황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건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조금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히 새로운 거대한 시장 하나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게 증권사들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그런 시장이 될지, 아니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밥그릇 일부를 뺏어오는 모양새가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는 상황이 지금 국내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증권형 토큰 이슈가 나온다라고 지레 막 쫄고 내 거 혹시 증권형으로 구분돼서 상폐되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상폐가 되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폐가 되고 그걸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상장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게 유동화 될 거예요. 다 유동화된 상태에서 그런 결정들이 내려질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건 이제 또 요거 더 먹겠죠. 예, 요거 더 먹을 거고 선거 때 또 심판 받겠죠. 그래서 뭐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조금 꽤 강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센트 원래 저희 뭐 파트너십 맺고 계신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뭐 하나의 트렌드가 됐으니까 뭐 디센트가 됐든 레저가 됐든 하나 정도 아니면 뭐 물량이 많으시 코인 종류가 많으시면 그 개수에 맞춰서 가지고 계시는 게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도 하고 한글 지원이 돼서 디센트를 쓰고 있는데 레저도 많이 쓰시죠. 레저는 오히려 더 글로벌라이즈 돼 있고 근데 영어로 또 해야 되고 번거로운 점들이 있어서 특히 AS나 궁금한 게 있을 때 이게 바로바로 해결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영어 이 언어 장벽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디센트가 최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고객센터가 한국 기업이니까 바로바로 뭐 문의하고 항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지금 특별 할인 가격으로 디센트 측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하나의 트렌드화 되고 있고 당장 FTX 이후에 23% 글로벌하게 지금 개인 커스터디가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 월렛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예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가격도 올라갈 거고 물론 이제 다른 어떤 경쟁적인 제품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 조금 안정적으로 일단 시장의 인정을 받은 게 디센트와 레저가 조금 인정을 받은 걸로 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